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뷰티 헬스 산업의 트렌드와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로 4개의 논문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방금 아까 세션에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어떤 이 컨퍼런스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발표된 논문을 가지고 좀 더 발전되게 해서 우리가 완성된 논문으로 발전하는 것도 컨퍼런스 한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네 분께서 이제 발표를 쭉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한 8, 9분 정도가 되면은 제가 좀 양해를 방송상 이렇게 유선상으로 드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잘 좀 10분 안쪽으로 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또 플로어에서 질문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표는 예원예대의 이일애 선생님과 최정순 선생님께서 준비하셨고요. 제목은 알렉산더 맥킨쇼의 아방가르드 특성 및 메이크업 형태 분석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자께서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렉산더 맥킨쇼의 아방가르드 특성 및 메이크업 형태 분석에 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서론과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및 범위, 결과 및 고찰,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서론부터 발표하겠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메이크업은 연예인들것만이 아닌 모두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에서는 빠른 인터넷 정보 전달 속도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대중문화의 형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발전하는 패션과 미용 분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요. 패션과 뷰티 분야에서는 아방가르드와 관련된 여러 연구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이 해체주의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2001년 FW부터 2010년 SS 시즌까지 알렉산더 맥킨쇼 컬렉션을 중심으로 아방가르드 특성을 도출하고 그 중에서도 비교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메이크업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의의는 최근의 쇼 메이크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방가르드적이고 창의적인 메이크업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맥킨과 그의 작품 세계입니다. 알렉산더 맥킨은 1969년 런던에서 출생하여서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세빌로 거리의 양복점 앤더스 앤 샤프트의 연습생으로서 패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칼리지에서 패션 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았고 보그지의 에디터 이사벨라 블로우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6년 지방시 수석 디자이너로 2001년까지 활동하였으며 2001년 구찌그룹이 알렉산더 맥킨 브랜드의 지분 51%를 인수하며 새로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 2월에 자살을 하였으므로 2010년 FW 시즌이 그의 유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현 시대에서 패션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싶어 했으며 드라마틱한 쇼를 지향하여 주로 연극과 영화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그에 걸맞는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의상들을 선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방가르드에 대한 이론적 배경입니다. 아방가르드는 본래 전이라는 의미의 프랑스 전쟁 용어였으나 이후 20세기 초 서구에서 시작된 예술운동으로 당대의 지배적 예술 가치 또는 이념에 대한 저항과 형식 부정, 비판의 정신이 깃든 예술운동입니다. 아방가르드 특성은 연구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여러 현행 논문을 참고하여서 본 논문은 아방가르드 특성을 퇴폐주의와 절충주의, 허무주의, 실험주의로 범주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퇴폐주의는 데카당스란 프랑스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당대 사회 문화가 쇠퇴하여 향락을 추구하는 극단화 현상을 말합니다. 불건전한 이미지들을 문제점들을 강조하여 비판을 하기도 하였는데 예술에서는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형태의 이미지나 인체 변형을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덜충주의는 신학과 철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였고 포스트 모던 문화 양식에서는 대립되는 정의를 새로이 조정, 융합하는 방식으로 해설되었으며 음악, 미술, 영화 등의 소위 고급 예술 또는 고전주의라 불리우는 분야들을 혼합하여 대중문화로서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주로 비주류에 해당되는 하위 문화와 주류에 가까운 고급 예술을 의도적으로 혼합하여 주류 예술과의 경계를 줄이고 재정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무주의는 니체의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약한 인간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실대하고자 하는 의지와 같은 긍정적인 현상을 조명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허무주의는 해결할 수 없는 부조리 또는 타인에 의해 가치관이 부정 붕괴되면서 겪는 박탈감과 공허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주의는 실험실적 방식을 추구하며 20세기 초의 다다이즘의 결과물인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드러나며 정신해방을 이데아로 삼습니다. 아방가르드 예술의 기초적인 특징들로 기교적 형식적 의미로 안내될 수 있으나 간접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세로 그 예술의 경지를 침범하거나 그러한 계획 속의 넓이로도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 메이크업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메이크업은 표현 방식이나 장소에 따라 분류가 나누어지며 그 중에서도 쇼 메이크업은 패션쇼 컬렉션에서 진행되는 메이크업입니다. 뷰티 분야에서의 메이크업은 패션 완성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험적 태도의 표출과 그러한 메이크업이 트렌드가 되기까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주기적으로 시즌마다 접할 수 있는 쇼 메이크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쇼 메이크업은 얼굴의 조형적인 특성을 다양한 소재로 장식하고 꾸며내 의상과 쇼의 컨셉을 극대화시키는 인위적인 성향을 갖는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선행 논문을 참고하여 쇼 메이크업의 형태를 눈썹, 눈, 입술을 볼 얼굴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방법 및 범위입니다. 알렉산더 맥킨슈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을 리빙리와 보그를 참고하여 퇴폐주의, 절충주의, 허무주의, 실험주의의 4가지 우목으로 구분하였으며 2001년 SS부터 2010년 SS까지 377장의 사진을 분석해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SPS 민 25.0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견해를 줄이고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박사과정 이상의 3인이 분석에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별과 눈썹에 대한 교차 분석입니다. 아방가르드 특성 중 퇴폐주의가 무형태의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인 확장 형태가 47.1%, 박진 형태, 결 형태 및 정상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충주의는 무형태가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형태들은 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정상 형태가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형태가 28.6%, 박진 형태는 27.1%, 결 형태는 10.0%로 정상 형태는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험주의는 무형태가 7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인 확장 형태와 정상 형태는 12.5%, 박진 형태, 결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눈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 있습니다. 퇴폐주의는 추상 문양 형태가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형태가 41.2%, 섀도우 확장 형태는 5.9%, 이색 형태 및 아이라인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충주의는 무형태가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형태들은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섀도우 확장 형태가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형태가 26.3%, 아이라인 형태는 10.6%,
이색 형태는 4.0%, 추상 문양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험주의는 무 형태가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색 형태는 37.5%, 세도 확장 형태는 12.5%, 박진 형태 및 결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술에 대한 교차 분석입니다. 퇴폐주의는 변형, 라인 왜곡 형태가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 형태가 47.1%, 정상 형태 및 질감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충주의는 정상 형태가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허무주의는 무 형태가 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감 형태는 27.4%, 정상 형태는 23.1%, 변형 라인 왜곡 형태는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주의는 정상 형태 및 질감 형태가 각각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 형태가 25.0%, 변형 라인 왜곡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볼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입니다. 퇴폐주의는 무 형태가 52.9%를 차지하며 확장 형태는 47.1%, 정상 형태 및 질감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충주의는 무 형태가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원 형태, 사선 형태 및 확장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사선 형태가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 형태가 35.7%, 확장 형태는 23.7%, 평원 형태는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험주의는 무 형태는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확장 형태가 12.5%, 평원 형태 및 사선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입니다. 얼굴 중 추상 문양 형태는 52.9%를 차지하며 질감 형태가 41.2%, 자연 형태는 5.9%, 오브제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충주의는 추상 문양 형태가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감, 자연, 오브제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자연 문양 형태가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브제 형태가 10.0%, 질감 형태는 2.6%, 오브제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험주의는 오브제 형태가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 형태는 12.5%, 질감 형태 및 추상 문양 형태는 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발표에 죄송하지만 좀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방가르드 특성과 메이크업 형태 간의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그 결과로 메이크업 형태 중 눈썹과 볼에 대한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으며 눈썹은 같은 메이크업 형태 중 눈, 입술, 볼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눈은 같은 메이크업 형태 중 입술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으며 얼굴은 입술과 볼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알렉산더 맥킨시와의 아방가르드 특성에 따른 메이크업 형태 분석에 따른 결론입니다. 눈썹 형태는 퇴폐주의가 무 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나였으며 절충주의는 무 형태가, 소무주의는 정상 형태가, 실험주의는 무 형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눈의 형태는 퇴폐주의는 추상 문양 형태, 절충주의는 무 형태, 허무주의는 섀도우 확장 형태, 실험주의는 무 형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입술은 퇴폐주의는 변형 라인 왜곡 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절충주의는 정상 형태, 허무주의는 무 형태, 실험주의는 정상 형태 및 질감 형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볼은 퇴폐주의는 무 형태, 절충주의는 무 형태, 허무주의는 사선 형태, 실험주의는 무 형태가 높게 나타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은 퇴폐주의의 추상 문양 형태, 절충주의는 추상 문양 형태, 허무주의 역시 자연 문양 형태와 실험주의는 오브제 형태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격자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아방가르드 특성의 다양성이 높습니다. 5개의 메이크업 형태마다 모두 허무주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퇴폐주의 특성이 그 뒤를 잇고 실험주의와 결정주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였습니다. 다음 이를 모아서 알렉산더 맥킨 디자이너가 표현하는 아방가르드와 아름다움이 허무주의와 퇴폐주의 특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알렉산더 맥킨 디자이너가 살아있을 시절의 컬렉션만 수집해 연구하였기에 사후의 아방가르드 특성을 알아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연구 및 진행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아방가르드 특성에 따른 창의적인 메이크업 형태의 분석 연구가 뷰티와 패션의 공공의 가치를 창조하고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연구 및 진행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예원예대 이일혜 선생님 팀을 비롯한 네 팀이 논문 준비하고 논문 작성하고 또 이렇게 발표 준비까지 하는데 제가 사회자로서 자꾸 이렇게 시간 촉박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죄송하고요. 이것은 다 앞에서 길게 한 거니까 저한테 너무 뭐라고 안 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D팀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고요. 명지대학교 신윤경, 이재범, 이찬영 선생님이 발표 논문 준비하셨고요. 제목은 남성 반영구화장에 대한 주관성 연구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바로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일혜 선생님이 그 공유 중지를 눌러주시고 신윤경 선생님이 아마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윤경 선생님 그 마이크가 꺼져 있으니까요. 마이크 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윤경이고요.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건강산업학과입니다. 저는 남성 반영구 화장 시술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런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간의 욕구와 함께 이제 의식주처럼 우리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 외모에 대해서도 점점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도 남성 외모 가꾸기가 이제 개방적인 사회적 이미지로 변하고 있고, 또 남성 반영구 화장에 대한 뷰티헬스 산업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남성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해서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연구 순서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결과로 3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어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순서대로 유형이 도출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남성 반영구 화장 시술 이미지에 관해서 다양한 연령대 남녀가 바라보는 의미를 Q 방법론을 이용해서 탐색을 해보았습니다. 이 남성 반영구 화장 시술의 이미지에 대한 총괄적인 관점 확인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또 향후에 관련 연구에서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Q 방법론, 남성 반영구 화장 시술 이미지, 유형 분류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에서 이제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남성 외모에 대한 관심도 대중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남녀 구분 없이 모두에게 외모 관리란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시사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남성들이
자기의 좋은 이미지를 또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또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외모 관리 의식도 대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위주였던 메이크업이나 뷰티에 대한 관심이 남성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유튜브나 뷰티 프로그램, SNS 등 그 매체 발달로 남성 외모 관리 행동과 그 외모 관리 행동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유튜버 중에서도 맨즈 뷰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인플루언서 등장으로 세분화되고 적극적인 외모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성들은 메이크업, 피부 관리, 또 반영구 화장, 미용 성형까지 다양한 외모 관리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 또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 반영구 화장 시술 이미지 유형을 범주화하고 또 그 유형 특성을 분석해 보았고요. 구체적으로는 20대부터 60대의 성인 남녀 대상으로 Q 방법론 적용해서 P 표본 선정하고 그거를 분류해서 시술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유형 파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저 발표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네. 발표자께서 발표하시는 화면이 위, 아래, 옆이 잘려서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잠시만요. 네. 네. 차라리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잘려서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하면 괜찮나요? 예,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더 낫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연구 방법으로는 이렇게 6단계로 연구 방법을 볼 수가 있고요. 선행 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하고 또 이제 전문가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진술문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P 표본이라고 해서 이제 연구 참여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Q 분류 방법을 통해서 진술문 카드를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PC 커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요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형이 분류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Q 진술문인데요. 37가지의 진술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Q 분류 분포도에 이 설문들을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분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Q 진술문 분류하는 과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요 모형처럼 이 카드들을 맞추어서 이렇게 모양을 형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로는 3가지의 주관성 유형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 첫 번째 유형은 젠더리스형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 심사숙고형, 보수적 사고형 이런 순서대로 나왔는데 첫 번째 유형은 외모 관리에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고 외모 관리에도 개방적이고 남성 반영구 화장 수용에도 개방적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다음 퍼센트를 차지했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반영구 화장 수용에는 좀 소극적이고 조심스럽다 이런 태도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퍼센트 차지한 유형은 보수적인 사고형이었고요. 외모 관리 반영구 화장에도 보수적이고 시술 이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해서 주관성 구조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표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표시해 놓은 요 대상자가 그 각 유형의 성향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반영구 화장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일반적인 메이크업과 또 다르게 발전되고 있고 요새는 성별의 구분이 없이 남성 뷰티 산업이 발전하면서 반영구 화장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 남녀가 바라보는 그 반영구 화장 시술 이미지에 대해 특히 남성 반영구 화장 시술 이미지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았고요. 결론은 아까 그 세 가지 유형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제언은 이 다음 연구에서는 대상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폭넓게 확장해서 연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연구 대상자를 이 남성 반영구 화장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로 구분해서 이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연구를 시도해 본다면 또 연구 결과가 또 다르게 나와서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남성 반영구 화장 시술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가 이를 바라보는 주관적 의미를 탐색하고 다양한 인식을 파악하여서 이 남성 반영구 화장 시술 이미지에 대한 총괄적인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변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그 질문 시간은 나중에 뒤에 다 발표가 끝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전 발표가 딱 12분 걸려서 딱 12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딱 12분에 끝내주셔가지고요. 더 이상 말씀을 없게 만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바로 다음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웨스터민스터 대학원대학교의 그 최미영 선생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제목은 커피 생두, 조립대입, 청밀의 덩굴잎, 발효 출물의 화장품 재료로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제가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 보렐리스 같은 경우는 저 잘 모르는 언어로 해서 제가 해석을 했으리라 믿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PPT 네, 이제 보입니다. 네.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하게 된 외신대 최미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커피, 조립대, 청밀의 덩굴 발효물의 화장료에 대한 연구입니다. 최은주 지도 교수님께서 지도를 해주셨고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목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더 이상 사치스러운 부분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 무너지면 외모의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의 척도로서의 외모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식 식습관의 변화, 스트레스, 공해, 다이어트, 미용적 시술 등에 의해서 두피와 모발의 손상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탈모 인구가 저연령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들 영탈모인들은 두피와 모발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지만 이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부작용이나 알러지 등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식용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민간에서 사용되어 와서 임상적으로 안전하며 그 효능이 입증된 커피, 조립대, 청밀의 덩굴을 주 재료로 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효기법을 이용한 천연물 유래 발효 화장품 원료를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다기능성입니다. 항균성, 항염능, 탈모 방지, 발모 촉진 등의 다기능성을 갖는 화장품 원료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독성이 적으며 임상적으로 안전한 화장품 원료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재료 소개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설계도입니다. 커피 생두를 정수에 침지하여 충분히 불린 후 전 성분을 EM을 이용하여 1차 발효하고 이후 엿기름을 이용한 2차 효소 발효를 진행하였습니다. 효소 발효 시에는 25도와 60도의 두 조건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효소 반응이 잘 일어나는 온도인 25도와 식혜 제조 온도인 60도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조립대입은 가압 중탕 대류 방식으로 추출한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효소 발효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밀의 덩굴잎은
염장 상태로 보관, 유통되기 때문에 탈염 과정을 거친 후 역시 가압 중탕 대류 방식으로 추출한 후 같은 방법으로 효소 발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유효 성분과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가압 중탕 대류 추출에 사용된 기구입니다. 도자기 내솥에 내용물, 재료를 넣고 물을 3분의 2 정도 부은 후 중탕 용기에 올려놓고 뚜껑을 밀봉하여 압력이 새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열을 가하여 중탕과 대류 방식을 이용하였는데요. 직접적인 열이 닿지 않고 압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저온에서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미생물 발효 실험을 하기에는 발효 종료 시점을 정하기 위한 예비 실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을 발효하면 미생물의 증식에 따라 pH가 변화하는데요. 증식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 셀 라이시스가 일어나면서 급격히 pH가 감소하게 됩니다. 발효 시간별 pH를 측정한 결과 11일 이후에는 pH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서 11일 차에 발효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효소 발효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효소 발효까지 진행된 샘플의 모습입니다. 25도씨에서 효소 발효를 하였을 때보다 60도에서 효소 발효를 하였을 경우에는 더 끈적끈적하고 색이 짙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수율은 각각 70%에서 75%였습니다. 이는 비교적 고온인 60도에서 엿기름 가루가 풀어져서 젤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효 성분 중에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카페인 분석은 HPLC를 사용하였고요. 발효 여부와 발효 온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그 효소 발효를 하였을 때 오히려 살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제가 커피 생두를 전 성분을 발효에 사용했기 때문에 발효되는 동안 용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후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분석을 하였을 때 발효 온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DPPH 레디칼 소고능을 통해서 항산화능을 보았을 때도 역시 커피 효소 발효물들은 발효 온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항산화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핵개셀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미녹시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대조군인데요. 현재 탈모 치료와 기능성 화장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커피 발효물과 조리대잎 추출물 발효물, 청밀의 덩굴잎 발효물도 모두 대조군인 미녹시딜보다 핵개세포 보호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져서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보호 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효물들에 대한 항균력 실험을 하였습니다. 조리대 잎과 청밀의 덩굴잎의 효소 발효액은 모두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에 대해서 항균력을 보였습니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은 피부 상재균이어서 평상시에는 아무런 질병을 나타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상처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두부 백성균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스포름 캐니스와 트리코파이톤 멘타그로파이스트에 대한 항균 실험을 하였습니다. 조리대 잎의 효소 발효액은 25도씨에서 효소 발효하였을 때 70% 이상의 항균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단순히 콜로니 수의 감소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콜로니의 크기와 화이트 필라멘트의 형성도 저해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밀의 덩굴잎의 효소 발효액은 마이크로스포름 캐니스뿐만 아니라 트리코파이톤 멘타그로파이테스에서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어 99% 이상의 항균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세포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생두, 조리대잎, 청밀의 덩굴 잎의 발효물들은 모두 세포 독성이 약해서 인체에 자극이 적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발효물들의 항염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이닌 TNF-알파와 인터루킨-6 그리고 면역 관련 물질로 알려져 있는 inducible nitric oxide 신세이지의 발현량을 흑광도와 웨스턴 블롯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대부분의 효소 발효물들이 TNF-알파와 인터루킨-6의 발현량이 대조군보다 낮아 항염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NF-알파나 인터루킨-6 그리고 inducible nitric oxide 신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발현량이 적을수록 염증이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커피 생두의 60도 효소 발효물은 TNF-알파에서 조리대 잎의 25도 효소 발효물은 인터루킨-6에서 청밀의 덩굴 잎의 60도 발효물은 inducible nitric oxide 신세이지 발현이 가장 낮게 나타나 각각 항염 효능이 나타내는 기작은 다를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웨스턴 블롯 결과입니다. 밴드가 약할수록 발현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발효물들의 발모 촉진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모유두 세포 증식률을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대조군으로는 탈모 치료와 기능성 화장품에 많이 이용되는 미녹시딜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커피 생두의 60도 효소 발효물은 24시간부터 미녹시딜보다 모유두 세포 증식률이 높았고요. 청밀의 덩굴 잎의 25도 효소 발효물은 72시간부터 미녹시딜보다 모유두 세포 증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ERK와 AKT 인산화는 세포 증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발효물들이 모유두 세포의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면 모유두 세포의 증식 촉진 여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커피 생두의 60도 효소 발효물이 대조군인 미녹시딜보다 ERK 인산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리대 잎의 60도 효소 발효물은 AKT 인산화가 대조군보다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발효물이 미녹시딜보다 AKT 인산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턴 블롯에서는 두꺼운 밴드가 잘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발효에 따른 카페인의 손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발효에 대한 손실도 적고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보호 효과도 있어서 항산화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리대 잎과 청밀의 덩굴 잎의 효소 발효물은 두부 백성균에 대한 강한 항균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세포 독성이 적어서 인체에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강한 항염능과 모유두 세포 증식 효과가 우수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추출 용매로 물을 사용하고 발효에 EM과 엿기름을 사용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였으며 식용이 가능하고 오랜 기간 동안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와 임상적으로 매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EM과 엿기름을 이용한 이중 발효 기법으로 독창적인 공정을 연구하였으며 두피, 모발, 그리고 피부에까지도 적용이 가능한 화장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물들은 항균, 항산화능, 항염능의 기능성으로 두피를 비롯한 피부 전반에 적용이 가능하며 탈모 예방, 발모 효과 등의 효능이 있는 화장품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준비 많이 하셨던 것들도 조리 있게 짧은 시간에 해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 발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의 임민영, 이지현, 조진주님께서 팀이 발표해 주시겠고요. 제목은 헤어피스와 공익적 가치를 활용한 창작물 연구입니다. 네, 네 분 중에 발표를 어느 분이 하신지는 제가 못 들었지만, 네, 기자께서는 발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비전대학교 학생 임민영입니다. 이거 화면이. 화면이 제 얼굴만 나오는데.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Research on Creative Work Using Hairpiece and Public Value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 중에서 미용은 개인의 가치 창조의 표현이고 행위입니다. 인간의 미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시각적으로 만물을 접하고 경험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미의 표준이 자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자는 헤어피스를 활용하여 아로마 컬러의 아름다움을 헤어 창작 작품으로 표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각 허브 식물의 특징적인 컬러를 대표 컬러로 하여 작품을 구성하였습니다. 특징적인 컬러에 맞는 아로마 식물을 선정하였으며 그 색상과 모티브에서 주는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헤어피스에 염색한 후 조형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작품 제작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백모피소를 컬러링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컬러링 작업을 마친 헤어피스를 활용하여 꽃잎 모양으로 재단하는 작업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매직기를 활용하여 오려놓은 헤어피스를 C컬 혹은 S컬 모양을 잡아주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모양을 잡은 꽃잎을 글루건으로 활용하여 꽃심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요, 만들어 놓은 심지에 글루건을 이용하여 꽃잎을 한 장씩 붙여가면서 꽃송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꽃잎 제작 과정입니다. 응용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요,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철사에 헤어피스를 따 철사가 보이지 않게 만든 후에 꽃을 하나씩 연결하여 모자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최종 작품 사진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제19회 뷰티 패션쇼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영상 조금 보실게요. 죄송한데 지금 영상이 굉장히 끊겨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처럼 뭐 링크를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참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끊겨서 나오는데요, 저는. 네. 결론입니다. 헤어피스를 활용하여 컬러 염색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연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지만 각 소재마다 유사한 헤어피스 연출법으로 안정된 형태로만 표현되어 컬러를 활용한 꽃이나 식물의 형상화를 표현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기에 후속 작품에서는 장인 정신이 깃든 기능적인 완성도와 숙련도를 통해 독창적인 새로운 기법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거짓말같이 마지막 발표자께서 시간을 확 땡겨주셔가지고 엑기스만 발표해 주셔가지고요. 제대로 시간에 어느 정도 맞게 이제 좀 많이 땡겨진 것 같고요. 좀 플로어에서 요 4개의 발표에 대해서 뭐 하나씩 해도 되고요. 또는 뭐 전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한 명이나 2분 정도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뭐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 네? 네네. 저 질문 아까 전에 네네. 이제 질문 아까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회자께서 저를 못 봐주셔가지고요. 네, 못 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이제 저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좀 궁금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아까 이제 전 세션에서도 같은 좀 주제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제 그 문신하고 타투랑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타투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최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이제 전혀 이제 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신을 하면 이제 안 지워지니까 이거를 이제 안 지워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이 가장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앞전에 이제 그 전 발표도 뭐 같지만서도 조금씩 더 이렇게 더 이 타투가 커지는 어떤 그런 양상들이 있는 걸 제가 아까 이제 조금 연구 결과를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또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좀 의문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좀 종합해가지고 그런 부분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주시면 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발표를 타투에 대해서 발표하신 팀이 네, 접니다. 임지은 선생님이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줄 수 있으실지. 지금 질문에서, 타투를 했을 때 점차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등에다가 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예쁜 걸 보고 나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거는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언론에서 보기로는 굉장히 아프다 하더라고요. 지우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예. 기본적으로 타투를 지운다는 거는요, 어떠한 시술을 받았냐. 예를 들면, 잘못된 타투가 많이 번지거나 깊이 바늘이 침습을 했을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지운다 하더라도 흉이 좀 남을 수가 있고, 10만 원짜리를 타투를 했을 때 지우는 비용은 약 100만 원 정도,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기존에 있는 타투를 무조건 지우는 게 아니라 타투를 하면서 그 타투가 이제 질려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큰 그러한 타투로 이제 새롭게 다시 이렇게 커버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키우면서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예.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못 본 게 아니라 전 세션을 못 본 거 아닙니까? 굳이 대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저도 이제 이 논문 4개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저장으로서 좀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논문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이게 다 퍼블리시가 돼야 되는 논문이고 관련이 다 이렇게 좀 디벨롭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제가 첫 번째 논문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연구자들께서는 아방가르드 특성을 퇴폐주의, 절충주의, 허무주의, 실험주의 4개를 분류를 했는데 이 4개에 대한 근거는 앞에 실험주의 빼고는 이제 없습니다. 이 4개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마련하셔야 또 완성된 논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해주신 그 남자 그 관영구 화장 있지 않습니까? 그 논문에서는 신윤경 선생님이 발표하신 논문에서는 저는 되게
그 장명의 문제인데 아까 그 유형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젠더리스가 있고 심사숙고가 있고 보수적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 사고를 아예 싫은 거고 젠더리스는 아무 상관없다고 한다면 이름의 차이고 장명의 차이였을 때 제일 영향력이 큰 젠더리스를 아예 그냥 개방적 사고용이라고 해서 개방적 사고가 보수적 사고 가운데에 심사숙고가 있는 게 유형별로는 더 이뻐 보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장명의 차이니까 좀 더 연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 하신 저 최명 선생님의 논문은 제가 이 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요새 이 말씀하신 이 두피 그 탈모 관련해서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처럼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제목에 코스메틱 매테리얼에 두피나 탈모 관련 이름을 더 넣으신다면 훨씬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메틱 매테리얼 하니까 일반적 화장의 개념으로 갈 수 있는데 뭐 두피나 탈모에 워딩을 집어넣으신다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본 거고요. 마지막 논문은 조금 제가 좀 아쉬운 게 여기에 퍼블릭 밸류가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퍼블릭 밸류 말 그대로 공공가치가 들어가는 헤어피스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고요. 오히려 제목을 여기 보시면 그 5개의 그 아로마 식물을 활용했잖아요. 그게 다 더 건강에 좋은 거니까. 그래서 뭐 아로마 식물을 활용한 헤어피스 연구, 활용, 이런 식으로, 제가 이쪽 분야는 잘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오히려 제목을 그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논문적으로, 그죠? 좀 완성도가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좀 되게 빨리빨리 논문을 만드셔서 안에 내놓으신 거 보시면서 검토를 했는데, 막 존댓말도 있고 반말, 그러니까, 였습니다. 였다. 뭐 이런 논문도 있고, 막 그 뒤에, 상업으로는 있고 없고의 차이도 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셔서 논문으로 더 완성시키셨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